우리나라 쪽 매출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성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제 종목들 좀 변화랑 좀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를 배제를 했어요. 당장에는 악재가 해소되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제재가 없다면은 한 달 이상 박스권 그리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지금 거의 간당간당하게 좀 걸려있는 상태예요. 다행히 오늘 양봉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급락은 일어나진 않았는데, 이게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떤 추세적인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용장고는 다행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7월 29일부터 1%, 2%, 7월 31일은 2% 넘게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신용장고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진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외국인 매수는 오늘 좀 들어왔네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들어올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호재가 좀 나와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의 합의가 이르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더 하든지 화이트리스트, 제재 철회 등의 어떤 강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제재 철회는 쉽게 될 것 같지 않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시장은 좀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는 크게 매매한 건 없고, GT주 앨리스를 제가 좀 전량 매도를 했고요. 왜냐면 하락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아무튼 현금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에서 손절을 좀 했고요. 매수 종목은 쇼박스를 좀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모멘텀도 좀 괜찮은 게 있고 성장성이랑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종목별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5G 관련해서 몇 가지 기사들을 말씀드리면, 오늘 SK텔레콤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7% 뒷걸음 쳤는데 마케팅 5G 투자 부담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막상 SK텔레콤은 실적 발표를 하고 좀 양봉의 모습을 좀 그리는 모습이었죠. 주목해야 될 거는 5G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해서 총 200만 대의 5G 폰 보급을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5G의 긍정적인 그런 기사인 것 같고, 9일날은 아이폰 3종이 모두 5G 지원한다는 뉴스도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인 5G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노화리스는 마이너스 1%로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거의 10% 넘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 아주 선방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선방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실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조금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아랫꼬리도 많이 달고 오늘은 양봉을 그리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도 정말 변함이 없어요. 플러스 15%로 거의 차이가 없고, 며칠 전에 계속 5G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도 좀 많이 주시고, 뭐 폭락에 대한 영상 링크 좀 달아주셔가지고 이 오이솔루션과 KMW 고점 논란에 대한 영상을 이번 주말에 좀 업로드 예정이니까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변화가 없죠. 저번 주랑 마이너스 3%로 이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RFHC는 저번 주에는 한 5% 정도 수익 구간이었는데 하락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자리로 거의 돌아왔어요. 마이너스 3% 구간이고, 어차피 1년 이상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변동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마이너스 21%로 예전에 이제 마이너스 28%까지 갔었는 저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빠르게 복구 중에 있고, 호재성 기사가 좀 나왔어요. 오늘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스가 KT와 5G 스위치 공급사로 선정되어서 유선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LG U+에 이어서 KT도 5G 스위치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할 거는 확실하긴 한데 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금방 될 수도 있고, 근데 금방 되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를 한 다음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MW도 플러스 10%로 크게 변화는 없고,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전 IR에서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이 적힌 그 링크를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00억 정도 캐파 증설에 추가 투자가 되고 있고 현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3분기에도 당연히 성장성이 있는데 4분기에는 정확히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격적인 투자가 가시화가 되어야 4분기에도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죠. 본 게임은 내년에 열릴 거고 이게 경험상 3년 정도는 통신 장비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키아 쪽이 38%고 삼성전자가 36%, ZTE가 8.7%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쪽 매출이 또 많기 때문에 주력 제품이 28이 아니고 6기가 미만 장비라서 지금은 그렇지만 202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강력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중국 쪽도 우리보다 더 큰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쪽 매출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성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차트도 더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주 핸드엘리베이터는 제가 한 10%까지 플러스였다가 그냥 팔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마이너스 9%까지 제가 처음에 매수했던 그런 시점까지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미사일을 거의 엄청나게 쏘고 있죠. 딱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점에도 미사일을 계속 많이 발사를 하고 저점을 다지고 상승을 했는데 비슷한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저점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저점은 깨지 않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관련주 해성옵틱스는 오늘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좋진 않았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악재는 다 나왔고 가치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톱텍이 마이너스 2%로 좀 손실 전환을 했고 덱스터도 마이너스 20% 비슷하고 삼양 패키징도 마이너스 9%로 좀 비슷합니다. 시장이 좀 단기간에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제 전반적인 종목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5드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 전체 계좌의 포트 수익률은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지수가 돌아설 때는 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 종목 쇼박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저점을 깨고 하락을 했는데 바닥을 크게 두 번 다지고 나서 이게 이제 원형 바닥 패턴이라고 하죠. 그리고 쌍바닥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고 매수세가 강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래량도 저번 주에 좀 많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재무적으로도 부채가 굉장히 적고 2019년 실적도 1,200억 정도로 좀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봉오동 전투 개봉을 하잖아요. 8월 7일에 개봉을 하니까 다음 주 월화 수 안에 좀 급등을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목표 수익률은 좀 그렇게 높게 잡고 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차트에 좀 반영이 되어 있죠. 지금 3,000원에서 4,000원까지 한 단기간에 30% 오르면서 어느 정도는 차트에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너무 목표 수익률은 잡지 않고 있고 최고 한 10% 정도로 잡고 전고점까지를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좀 단기간에 모멘텀과 재무도 튼튼하고 가치도 그렇게 높은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고 비중 5% 정도 좀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망 기업으로는 OLED가 현재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한성네오텍이 급락한 이후에 오늘도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바닥을 좀 확실하게 다졌고 좀 한 3, 4개월 정도는 조금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악재가 나왔는데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재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아직은 바닥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2차 전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고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 들어가지는 말아야겠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시장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약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호재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산업분석으로는 당연히 5G가 가장 유망하고 OLED는 지금 횡보 구간 2차 전진 하락에 있고, 반도체도 횡보 구간에 있어서 5G 쪽 비중이 가장 많고 OLED랑 반도체는 유망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섹터이다.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좀 마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